귀무삼국에서는 어떤 무장 캐릭터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어떤 상대 무장 캐릭터에게 강하고 약한지 알아야 대전에서 승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수집형 전략 RPG와 같이 귀무삼국에서 무장은 계열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5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계열에는 물, 불, 나무, 빛,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계열별로 무장은 방어형 무장, 공격형 무장, 보조형 무장, 마법형 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어형 무장의 특징은 생명력 혹은 체력이 좋은 무장이고요. 공격형 무장은 공격력이 좋아요. 보조형 무장은 아군 치료와 부활을 수행하고 마법형은 원거리와 광역 공격 등을 주로 시전해요. 이는 대부분의 수집형 방치 RPG에서와 동일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귀무삼국에는 기본적으로 4개 역할을 하는 캐릭터, 즉 무장들이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혼합된 역할을 하는 무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살자 역할 같은 거지요. 가장 생명력이 낮은 무장을 추적하여 죽이거나 가장 높은 생명력을 가진 무장을 추적하여 죽이는 것이 암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무장은 상점이나 잡화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모집 그리고 점수를 통해서 획득하는데요. 모집과 점술은 확률 뽑기입니다. 확률 뽑기이다 보니 유저가 원하는 무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점이나 잡화점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무장 캐릭터가 지정되어 있어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선택하여 구매하면 된답니다. 만약 원하는 무장 캐릭터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을 통해서 원하는 무장 캐릭터가 나오면 획득할 수 있어요. 다만 갱신을 할 경우에 재화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귀무삼국에서의 캐릭터, 즉 무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할에 따른 무장들은 다른 수집형 전략 RPG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탱커 역할은 방어형 무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방어형 무장의 역할은 대개 방패 역할을 맡는 위치인 전투의 최전방에 자리 잡아 아군이 받을 공격을 대신해서 막거나 전투를 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즉 체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딜러 역할은 공격형 무장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격형 무장은 상대방에 치고 들어가서 근거리에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 역할입니다. 수집형 전략 RPG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서포터는 보조형 무장과 마법형 무장이 담당합니다. 보조형 무장은 서포터 중에서 힐러의 역할을, 마법형 무장은 버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집형 전략 RPG에서 개인 PVP 콘텐츠는 5명의 영웅을 배치해 상대와 승패를 가르는 결투장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장의 선택과 배치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무장의 배치, 무장의 방어와 공격 순서 등을 턴순으로 고려하여 아군의 생존력을 높이고 적군의 피해가 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전략적 배치와 공격, 방어 순서는 스킬 체인 혹은 캐릭터 간 스킬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스킬 체인이란 동일 속성 내 무장의 스킬을 조합해 시너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스킬 체인으로 전략적인 전투의 재미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은 유형에 따라 각자 특화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성을 더해 상성을 결정짓게 되는데요. 속성 상성은 물, 불, 나무, 빛, 어둠 5계열 중에서 물, 불, 나무는 서로 천적 관계를 가져 유리한 상성 효과에 서로 공격 시 피해량이 최대 25% 증가하고 불리한 상성으로 공격 시 최대 25% 감소합니다. 빛과 어둠도 서로 천적 관계로 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간에 동일한 속성의 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스킬과 상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각 캐릭터는 최대 4개의 스킬을 가집니다. 첫 번째 스킬은 쿨타임이 있는 액티브 공격이며 두 번째 스킬은 쿨타임 없이 적당한 데미지를 가진 일반 스킬입니다. 세 번째 스킬은 쿨타임이 길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필살기 스킬로 특별한 연출과 함께 발동됩니다. 네 번째 스킬도 두 번째와 유사한 형태로 쿨타임 없이 적당한 데미지를 주는 일반 스킬입니다. 귀무삼국에서는 5성 무장의 경우 성급 강화가 구성해서 끝나는 무장은 3개의 스킬만 가지고
나머지 5성 무장들은 4개의 스킬을 가집니다. 쿨타임이란 턴제 게임에서 스킬 사용을 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형 무장에 적합한 장비와 특성 등을 알아볼게요. 먼저 귀무삼국에서 무장의 전투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수집한 무장을 선택하여 돋보기를 누르면 속성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타난 창에는 전투력과 관련된 기본 속성과 특수 속성 그리고 보너스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속성은 무장이 가진 기본적인 것인데요. 무장이 레벨을 올리거나 성급 강화를 하게 되면 기본 속성 값이 올라갑니다. 특수 속성은 무장의 역할에 따라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는데요. 장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장비와 특성, 신장비, 괴령, 용혼 장비가 있습니다. 용혼 장비는 14성 성급 강화가 이루어져야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보너스 항목은 연맹 활약에 따른 레벨과 법기 그리고 재단 레벨이 있습니다. 그럼 장비 장착부터 볼까요? 가방의 각 탭에는 플레이어가 획득한 여러 장비와 스킬, 특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장비 탭을 클릭하면 갑옷 등과 같은 장비가 있는데요. 초록 계열이 가장 낮은 레벨 장비이고 진빨강색으로 갈수록 높은 레벨의 장비입니다. 장비에는 갑옷, 투구, 무기, 그리고 신발이 있습니다. 이들도 레벨이 있어 획득한 장비의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레벨을 올리려면 대장간에서 합성하여야 합니다. 대장간에서는 장비 단조, 신인장 단조, 괴령 단조를 통해서 각 장비의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비는 합성과 일괄 합성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만을 선택하여 합성하려고 하면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성해야 합니다. 합성할 때에는 재료와 동전이 소모됩니다. 신인장 단조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료는 각각 5개씩입니다. 5개가 안 될 경우 합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신인장 5개는 파랑색 신인장 1개로 레벨 상승이 가능하고 파랑색 신인장 5개를 빨강색 신인장 1개로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빨강색 신인장 5개는 마지막 레벨인 보라색을 가지는 빨강색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무장 성급이 12성이 되면 괴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종류별로 1개씩 4개의 돌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돌은 태양석, 태음석, 소양석, 소음석입니다. 각각의 돌은 무장이 가진 기본 속성에서 공격, 방어, 속도, 생명의 값을 높입니다. 4개의 돌을 각각 하나씩 장착할 수 있으므로 레벨을 높여야 무장의 전투력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은 공격 속성이 높아지고 음의 기운은 방어와 생명 속성을 강화시킵니다. 방어형 무장은 기본적으로 투구와 신발, 갑옷, 무기는 최상의 레벨을 올려 장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신인장 중에서 방어형 무장에 적합한 스킬 속성에는 도발, 마법 면역, 물리 회피, 철갑, 회피, 치명저항, 생명보호, 신체, 피해 반사, 사면과 같은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 등 중에서 무장이 장착한 후에는 최고 레벨인 고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장의 생존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도발은 공격 시 12% 확률로 적군 공격을 자신에게 강제로 오도록 해서 중줄과 후줄에 배치한 아군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줄에는 주로 공격형 무장이나 마법형 무장을 배치하고 후줄에는 보조형 무장을 배치시킵니다. 따라서 중줄이나 후줄에서 받아야 할 공격을 방어형 무장이 먼저 받아 버티는 구조의 진영이어야 합니다. 도발과 함께 재생이나 피해 감소나 회피 스킬을 사용하면 사망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에 아군 공격형 무장이 적군의 핵심 무장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도발과 재성은 공격을 먼저 받아들이고 공격받은 후 최대 6%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버티는 경우입니다. 도발과 신호 혹은 도발과 생명보호의 경우, 먼저 공격당해서 죽었을 경우 부활하는 것인데요. 부활 확률의 차이와 부활 후 생명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도발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스킬 체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면은 공격 6% 증가, 최대 생명 40% 초과 단일 피해가 있을 때 30% 확률로 피해를 50%로 감면해주는 스킬인데요.
방어형 무장이 도발 스킬로 먼저 적군의 공격을 받으므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생명력이 급감할 경우 피해를 줄이는 스킬입니다. 회피는 마법형 공격이나 실력 무장의 공격을 받은 경우 피해를 줄이는 것이고요. 신체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피해를 30%를 줄이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공격형 무장이 주로 시전하는 물리연계와 광폭에 대한 방어와 마법형 무장이 하는 마법연계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스킬입니다. 도발과 같이 사용하면 아군의 피해와 강력한 공격에서 방어형 무장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철갑은 물리 피해를 줄이는 스킬이고요. 피해 반사는 피해를 반사시켜 적군에게 되돌려주는 스킬입니다. 방어형 무장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스킬은 도발이고요. 강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스킬은 신체가 적합합니다. 또한 받은 공격을 되돌려 적군의 피해를 주는 것도 좋은 스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신호와 생명보호는 다른 형태의 무장에게도 사용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성 속성의 스킬도 신인장 속성의 스킬과 동일합니다. 어떤 것을 강화시킬 것인지는 스킬을 중복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발 후 생명력 회복과 같은 스킬이 신인장에서 적용되면 특성에서는 회피나 부활 등과 같은 스킬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면 방어형 무장의 생존력은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인장 스킬에서 도발을 2개 적용하고 특성 스킬에 신체와 사면 같은 스킬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인장 스킬에서 도발과 신체를 적용하고 특성 스킬에서는 도발과 신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방어형 무장의 생존력을 높이고 역할을 완수하여 아군 무장에게 입혀질 피해를 줄이고 공격력을 극대화하여 대전에서 승리를 할 확률을 높입니다. 물론 신장비와 괴령의 레벨에서의 영향과 보너스 항목의 추가적인 전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신장비도 무예나 성갑 혹은 보호와 같은 방어형 무장에게 적합한 것을 장착시키면 더욱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괴령은 레벨에 의해서 그 차이가 결정되므로 방어형은 소음석이나 태음석 중 방어의 비중이 큰 괴령을 먼저 합성하여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